자, 그럼 공정안전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정안전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공정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정안전관리제도인 PSM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M이란 무엇이냐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밑에 제출 시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정안전 보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되냐면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시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 보고서 두 가지를 작성하여서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밑줄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도 출제되지만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유 정제 처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유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네 번째는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 제조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 제조업, 그 다음 일곱 번째는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이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에서는 직접 적는 것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에서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실기에 적용을 하면 보다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외 대상 설비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 심사, 확인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도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밑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1-3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운전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앞을 보지 않고 서서 운전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먼저 암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면 안 보고 서서 운전하면 당연히 위험하므로 서서 운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비상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보게 되면 안 보고 서서는 안전보고서의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운전은 무엇이냐면 안전운전계획, 그 다음에 위험은 무엇이냐면 위험성평가서, 자, 그 다음에 앉아서의 안을 잘 보게 되면 안전자료의 줄임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공정안전자료, 자, 그 다음에 비상조치는 무엇이냐면 비상조치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그 중에서도 공정안전 자료의 세부 내용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됩니다. 해당 부분은 암기법으로 만들어서 암기해도 좋지만 암기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밑줄 쳐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부분을 밑줄 쳐주면 되냐면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그 다음에 물질안전 보건자료, 그 다음에 설비의 목록 및 사양, 그 다음은 설비의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그 다음 배치도, 전기 단선도, 그 다음 마지막은 위험 설비의 안전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부분 밑줄 치고 이 해당 포인트들은 반드시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물질안전 보건 자료인데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서는 어떤 부분이 출제되냐면 작성 항목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첫 번째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그 다음 세 번째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그 다음은 취급 및 저장 방법, 그 다음은 물리화학적 특성,
그리고 폐기시 주의사항, 그 다음 마지막은 그 밖에 참고사항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주어진 것들을 제외한 것 4개에서 5개를 써라,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주어지고 나머지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암기를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나머지를 치고 이 체크한 6가지 이외의 것들은 반드시 4개에서 5개는 암기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이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보다는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암기한다기보다는 여기서 6개에서 7개는 반드시 암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작성할 수 있게끔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챕터 2는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챕터 3까지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챕터는 화재 예방 및 소화 부분입니다. 자, 이 소화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연소 부분입니다. 연소란 무엇이냐 하면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서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일으켜 열과 빛을 발생시키며 화염을 수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가연성 물질이 무엇이냐면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면 되고, 그래서 연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이를 태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종이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있고 옆에 점화원이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화원이 있고, 자, 이렇게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산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가연물, 종이, 점화원, 어떤 화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 있을 경우에 이 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연소를 곧 화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연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소의 3요소 중에 한 가지만 제한을 하더라도 이렇게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가연물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소화라고 볼 수 있냐면 제거 소화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산소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산소를 차단하는 것. 자, 이때 약 15% 이하가 될 경우에 연소가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식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질식 소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질식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는 것은 질식소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냉각소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뒤에 소화 부분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이 3가지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점화원에서 정전에너지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4과목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시기인 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인하점과 네 번째에 있는 발화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하점은 무엇이냐 하면 점화원에 의해 인하될 수 있는 최저 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발화점이란 무엇이냐면 점화원이 없이 열 축척에 의해서 발화되거나 연소되는 최저 온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인하점은 점화원이 존재하고 발화점은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는 구분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연 발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서 자연 발화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조건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가지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네 번째에 있는 고온 다습할 것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으면 물이 많아서 불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온 다습하면 미생물의 영향이 크게 발생되게 됩니다. 자, 미생물이 살기 좋은 효과가 발생되게 된다면 미생물들의 번식력은 너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미생물이 번식을 하게 되면 발열 반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온도를 낮추거나
저장 시 열 축적을 방지하고 습기가 너무 높은 곳에 저장하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게 함으로써 이 자연 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소의 분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기체의 연소, 액체의 연소, 고체 연소의 방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형태에 대한 것은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종류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그중 기체의 연소는 대표적으로 확산연소와 예혼합연소로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확산연소란 무엇이냐면 공기 중에 확산되어서 연소범위 농도에 이르러 연소하는 현상을 확산연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예혼합연소는 예습을 한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연소를 하기 전에 미리 혼합시킨 후에 연소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소되기 전에 미리 연소 가능한 연소 범위의 혼합가스를 만들어 연소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일반적으로 혼합가스는 가연성 기체와 산소를 섞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의 연소에서는 증발연소와 액적연소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발연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보았던 알콜 램프를 생각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액체가 증발하여 증기를 형성한 후에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게 되는 현상이 증발연소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고체 연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 연소에 대한 부분도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분해 연소는 무엇이냐면 고체 가열 시 열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함으로 해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목재나 종이가 분해 연소에 해당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면 연소라는 게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고, 세 번째에 있는 증발 연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파라핀이 무엇이냐면 양초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양초를 태우게 되면 증발 연소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초를 태우게 되면 증발 연소에 해당된다라는 거 체크.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자기연소, 가장 위험한 연소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하지 않고 그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사용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서 TNT,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자기연소에 해당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있는 공식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6-5에 있는 르샤틀리의 법칙에 의한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공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이때 100은 무엇이냐면 각 가스의 부피의 합이 되겠고, 각각의 V1, V2 그리고 n개까지 있을 경우에는 Vn까지 볼 수 있는데, 이때 V 값은 각 가스 공기 중의 부피로 볼 수 있고, 이때 L1부터 Ln까지는 각 가스의 폭발 한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에 있는 폭발 하한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가연성 가스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의 조성과 연소 범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혼합가스의 연소한 값은 몇 몰 %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전체가 몇인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체 값을 다 더해보게 되면 10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스의 부피합이 100이 아닐 경우에는 10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값을 대입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먼저 100인 것은 확인을 했고, 각각 공기 중에 부피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헥산은 1%, 메탄은 2.5%, 에틸렌은 0.5%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1에는 1, V2에는 2.5, 그 다음에 V3가 됐을 경우에는 0.5를 대입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연소 하한값입니다. 따라서 연소 상한값은 해당 문제에서는 생각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헥산에 대한 연소 하한값은 1.1이기 때문에 L1에는 1.1을 대입, L2는 메탄에 대한 연소 하한값이기 때문에 5.0을 대입, 그 다음에 L3는 에틸렌에 대한 연소 하한값이기 때문에 2.7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넣고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2.509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면 2.5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식만 외운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7번째에 있는 위험도 공식 또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공식이므로 같이 묶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위험도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폭발 하한계도 구하고 폭발 상한계를 구할 수 있다면 위험도까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에 있는 완전연소 조성 농도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공식은 딱 봐도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른 공식도 있으니까 다른 공식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반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먼저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연료의 몰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료의 몰수 더하기 산소의 몰수 나누기 0.21을 해준 다음에 전체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공식에 대입해서도 구하기 쉽지만 우리가 반응식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위의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메탄의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탄의 반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탄의 반응식은 산소와 연소하게 되면 무조건 어떤 물질이 나오게 되냐면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되고 H 수소는 물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반드시 연소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위 개념으로는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의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왼쪽에 보게 되면 탄소가 한 개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측에도 탄소가 한 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한 개만큼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측에 수소는 4개가 있고 물에 있는 부분에 수소가 2개 있기 때문에 4개가 되기 위해서는 물이 2개가 발생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산소 부분만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우측에 지금 CO2에 산소가 2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것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물에는 산소가 1개 있는데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개 더하기 2개는 4개인데 이때 4를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이미 2개로 분자 형태로 띄고 있기 때문에 4가 아닌 2개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최소 산소 농도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산소 농도 MO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때 몰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식을 구하는 걸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이 무엇이냐면 프로판이 연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소 하한계가 2.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산소의 몰수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식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프로판의 반응식에서는 5개의 산소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폭발 하한계인 2.2 곱하기 연료의 몰수는 앞이 비어있을 경우에 1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분의 5를 내서 11%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화재의 종류 및 예방 대책 부분은 4단원에서 한번 언급해 봤기 때문에 그 언급된 부분을 한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그 다음에 B급은 가연성 액체, 유류 등에 해당됐죠. 자, 그 다음에 C급은 전기, 그 다음에 D급은 금속이다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세한 것까지 암기하면 좋지만 대체적으로 A급은 무슨 화재인가, C급은 무슨 화재인가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소화 부분입니다. 소화 부분에서는 앞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다시피 소화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 탄소 공급원,
점화원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연소가 되지 않는 것이 곧 소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화의 종류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거 소화는 앞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죠. 가염물 자체를 제거하는 제거 소화가 있고, 두 번째 냉각 소화는 증발자멸을 이용해서 화점을 냉각한다. 자, 그 다음에 질식소화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질식소화는 무엇이었냐면 산소 공급을 최대한 차단시켜서 15% 아래로 떨궈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주어서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억제 소화는 연소의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할로겐 원소의 부촉매 효과를 이용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은 앞에서 한번 언급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할로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주시면서 기출문제에 대입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고, 할로겐 소화기에 대해서는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로겐은 이때 전공자가 아니라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때 할로겐은 무엇이냐면 주기율표 17쪽의 원소로서 비금속성이 가장 크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할로겐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요. 자,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불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염소가 있겠고, 그 다음은 브롬, 그 다음에 요오드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물질은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할로겐화를 소화기는 필기, 실기 모두 출제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